네, 마켓 트렌드 이어갑니다. 시장을 주목할 만한 트렌드 함께 점검해보는 시간이죠. 오늘 이 시간 역시 김종효 애널리스트 모시고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저희가 얘기를 나눠보게 될 트렌드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글로벌 시장에서 최근에 이슈가 좀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국내 신정부가 출발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그렇죠. 신정부 출발 관련된 트렌드, 최근 들어서 이제 정책 관련주들이 조금 오르나 했다가 조정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건설업종과 관련된 우려가 다시 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자, 이 우려가 과연 적절한 것인지, 지금 그러면 이들 종목을 여전히 투자할 만한 시점이 아닌 것인지 이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정책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가장 크게 대선 직후에 반영했던 것이 건설업종이고요. 그만큼 또 정책에 대한 기대가 크다라는 거 늘 얘기되는 건설주입니다. 그런데 이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이렇게 크다는 건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재 건설업황이 어떤 겁니까? 현황 좀 짚어주시죠. 네, 그 이전 앞서서 이제 잠깐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지금 이제 글로벌 시장이 회복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국내 이제 수출 그리고 수출 기업들의 실적과 관련된 부담감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정부가 해야 될 일은 내수를 살리는 게 중요하고요. 내수를 살리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 중에 하나가 건설 경기를 살리는 거거든요. 근데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 아파트의 거래량 추이는 역사적인 바닥 수준입니다. 가격도 빠지고 있지만 거래 자체도 안 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가에서 거래되기 시작하면서 가격도 끌어올려지고 있고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건 뭐 거래도 안 되니까 가격이 낮아지는 것과 상관없이 호가 자체가 이제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내수 경기, 특히 수도권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소비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 김대중 정부 때는 우리가 뭐 아시다시피 카드를 늘려서 개인의 빚을 늘리는 방법으로 이제 소비를 늘렸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이 부동산 쪽을 살려야 개인 부채도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이제 소비도 늘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절대절명의 과제라는 점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우리가 그 다음에 좀 살펴봐야 될 것이 이제 미국의 사례인데.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제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헬스케어 관련주들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꾸준히 오른 것 같지만 실제로 당선되는 그 시점쯤에서 굉장히 큰 폭의 조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지금 보시면 미국 헬스케어 업종의 전반적인 흐름 먼저 이제 11월 달 이전에 반등을 보였다가 두 번의 큰 조정을 주고 나서 당선이 된 이후 2013년부터 빅랠리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뭐 그렇다면 지금 정책 관련주로 불리고 있는 종목군들이 매일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지금 앞서 보시고 있는 지난 미국의 10월 달, 11월 달 상황과 비슷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이후 정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명확하게 나온다면 아마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진짜 이제 정책에 해당되는 종목군들은 좀 큰 랠리가 나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건설주 좀 조정을 거친 이후에 크게 오를 가능성도 뭐 열어둘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될 텐데 그런데 사실 대책들, 정책들 나오는 거 보면 현 정부에서는 뭐 실망감을 좀 많이 줬었어요. 단발성 대책들이 많이 나오면서 오히려 대책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시장이 더 침체됐던 것이 있었는데 새 정부에서는 정책 뭐 실질적으로 기대할 만합니까? 어떻게 보세요? 참여정부 쪽에서는 계속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갔고요. 그다음에 이번 정부에서는 규제를 좀 풀어주는 방향으로 갔었는데 규제를 풀어주는 것도 너무 일시적으로 그리고 한두 가지 정도만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또 다시 부동산이 급등할까 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시장도 살리지 못하고 욕만 많이 먹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아마 금융 관련된 대책, 규제 관련된 대책 이외에도 이제 건설을 살릴 수 있는 공급 물량 증가 정책, 여러 가지 정책들이 좀 복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뭐 2007년처럼 뭐 그렇게 급등할 가능성은 저는 뭐 전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인구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이제 거래라도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좀 마련해주고 최소한 바닥을 칠 가능성은 열어두지 않았는가. 그쪽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정책의 핵심이 공급량을 적절하게 증가시키면서 실수요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중소형 평형대는 공급량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이제 거래되지 않고 있는 뭐 대형 아파트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규제를 풀어주면서 금융 관련 여러 가지 이제 보완책들도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만큼 이 국내 쪽에서는 부동산 경기는 살려야 되는 것이 제가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대로 절대절명의 과제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살펴봐야 될 게 해외 쪽에서는 이머징 마켓의 신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머징 마켓 쪽에서 어떤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느냐, 주택 수요도 물론 늘어나고 있겠지만 플랜트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역별로 봤을 때는 이제 중동을 벗어나서 북아프리카라든지 아니면 동남아시아라든지 이런 쪽의 수요가 동반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위험자산 선호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이들 종목의 움직임들이 상대적으로 좋아질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 부동산 경기도 좀 살아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국면이고 해외 건설 플랜트 수주도 뭐 늘어날 것 기대를 한다면 건설 업종 전반적으로 지금 사야 하는 겁니까? 전반적으로 사야 되는 건 아니고 최근에 이제 시장에 어떤 업종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모든 종목이 같이 가는 건 드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통신업종 정도만 제외한다면 네. 어떤 업종이 움직였을 때 동반해서 가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업종 내에서도 우리가 좀 종목을 골라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네. 먼저 국내 부동산 시장의 회복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수혜주는 수익성이 많이 나빠진 현대산업 정도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용산 쪽에 올인한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도 용산 이 발전으로 용산 이제 계획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주가의 등락이 거듭하는 모습이었지만 최근에 이제 용산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발전 계획들도 서서히 이제 좀 회복되지 않겠는가. 최소한 이제 완전히 어그러진 것은 아니고 다시 네. 살아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된 두 종목이 뭐 보유 자산 가치를 포함해서 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지역별 확대 연동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2009년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해외 건설 매출 비중은 중동 쪽이 절대적이었습니다. 2012년도 지금 예상을 봤을 때 거의 50% 육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최근에 이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특징은 아시아와 함께 뭐 중남미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지역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신규 지역을 뚫고 있는 기업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는 아프리카의 대우건설, 중남미 쪽의 현대건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베네수엘라 쪽에 스스로 물량을 뚫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현대차의 전반적인 도움을 받아서 글로벌 시장에서 좀 더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그래서 중동에 올인하고 있던 국내 건설사들이 지역을 다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봐야 될 종목군들은 실제적으로 이제 수요가 증가하면서 관련된 플랜트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지역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2000년대에 오일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국가들 보시면 중동 국가 절대적이고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같은 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절대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쪽에 실제적으로 지금 플랜트를 만들고 있거나 만들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고 실제로 최근에 이제 해운 업계만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비용을 낮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엔지니어링 업계도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비용을 낮추려는 시도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그 흐름을 생각해 본다면 대표적으로 이제 GS건설이라든지 대림산업 같은 이런 종목군들의 전반적인 움직임들이 상대적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업 투자 포인트 점검해봤고요. 관심 가질 종목도 몇 가지 추려봤습니다. 김종현 애널리스트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